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현금에 대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보통 지갑에 현금 얼마 정도 들고 다니세요? 저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저만 해도요, 지갑에 이제 신용카드나 명함 외에는 잘 없습니다. 이제 혹시나 해서 비상용으로 발렛비 3,000원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신용카드가 이제 등장을 하고 각종 페이 결제 시스템이 확산을 하면서 일상에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현금이 없더라도 큰 불편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길거리 떡볶이, 어묵마저도 500원 계좌이체가 그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 가지고 다니는 돈 현금이 이제 53,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딱 이정섭 앵커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이제 3만 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제 주 이용 지급 수단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대체되는 이제 움직임이 커져서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휴대폰 안에 있는 모바일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는요, 오늘 10월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2개 회사 8개 노선 171대 버스에 이런 현금 승차 폐지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카드가 없는 시민을 위해서는 정류장에 모바일 교통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버스 회사에서 현금 승차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이제 집회나 동전 등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니까요. 이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고요. 현금을 통한 감염병 전파 우려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운전사가 운행 중에 잔돈 지급을 위해서 단말기를 조작할 때 생기는 안전사고 위험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결정의 바탕에는 현금 이용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0년 5%였던 현금 이용 비율은 작년 0.8%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없는 아이들이나 전자기기를 다루기 힘든 노년층은 현금을 받지 않으면 이용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서울시가 시내버스 중 일부 노선에서 현금 승차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고연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이나 아이들이 이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권에 대한 보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이번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대책을 이제 추가 보완하겠다, 이럴 예정이라고 하는데 묘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회사도 이런 상황인데, 그러고 보면은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도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가게 같은 데 가면 저희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 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당황스럽잖아요. 현금이 없는 매장이라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최근에 많은 유통가에서 이런 매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식 업계에서 현금 없는 매장, 이런 걸 도입하는 이유는 아직 많은 사람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제 현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나? 근데 또 이게 아니에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금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 또 보완 서비스가 생겨난 겁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은 거스름돈의 액수만큼 연결된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현금이 없는 매장이지만 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충족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수 고령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실제로 상당수의 고연령층은 이런 전자기기 사용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보면요. 필요한 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한 고령층이 52%나 됩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고령층도 44%나 돼서 사실상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계층이 과반수가 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고령층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이제 그 사태 기억나세요? 신촌 지역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됐던 사건. 예, 2018년인가요? 그때 뭐 KT 아현 쪽에 있는 지사에서 화재로 네. 다 이제 통신이 마비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복구까지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며칠간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마비가 될 경우에는 사회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뭐 소매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병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금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나옵니다. 네,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현금 없는 사회로 접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웨덴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상점에서 지불 수단을 카드로 한정하고 현금 결제를 거절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교회도 헌금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결제를 하고 네. 노숙인들도 단말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앱 결제로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현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비현금 결제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금 없는 사회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는 이제 세계적인 추이라고 봐야겠죠. 네, 선진국이라 그런지 뭐 노숙인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저도. 예. 근데 뭐 선진국들도 서방 이제 해당 국가들도 우리처럼 소외된 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하는 지점들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웨덴 중앙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2018년 45%로 크게 증가했고요. 영국에서는 성인 430만 명이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이 없어서 최신 결제 수단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작용의 스웨덴은 상업은행이 의무적으로 출금 서비스 등 현금을 취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요. 영국은 우체국의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현금 취급 업무를 보조하기로 하면서 진통을 겪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활동 제약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